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경 강림부 9째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켜라. 어둠이 오면 촛불을 켜라. 세상이 어두우면 촛불을 켜라.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기 위해 촛불을 켜라. 눈부신 거짓의 진실이 죽어갈 때 나 자신이 꺼져 버리지 않기 위해 촛불을 켜라. 나 하나를 지켜 세상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라.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살림에 중심이 없고 철학이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인데 투표해서 선거하고 지도자들이 나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바른 말하고 견제하는 모든 일도 민주세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세상이 아무나 다 절망하지 않고 나 하나 깨어나고 나 하나 바로 세우는 일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여기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말하고 외치고 꿈꾸며 당당히 성찰하고 살아내는 동력인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정전 70주년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무장하고 한반도 곳곳을 전쟁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세력이 세상에 와도 무력과 폭력, 강요와 굴복의 방식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칼과 창을 낫과 쟁기로 만들어 생명을 일구게 하시고 풍요로운 수산으로 빵과 떡을 만들어 서로의 배를 채우고 돌보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나누는 환대의 세상, 축제의 세상, 신명나는 세상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아픈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다하고 누군가는 사느라 바빠 챙기지 못했던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누군가는 40도를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도 노동 현장을 지키고 또 다른 세대의 교육을 위해 배움의 길을 소홀히 하지 않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깊어지고 누군가는 더 깊은 관계의 길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보고 누군가는 불의한 세상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현장에서 생명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마다의 길들을 축복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 긍휼과 보람, 기쁨과 신비감으로 채우시고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손으로 악을 이겨가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곳에 두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을 그자로 가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자녀와 함께 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자신과 인자하시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의 주에서 영원으로 거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참고로 양현준 집사님하고 김경훈 집사님 모셨고요. 오늘 박지한 집사님 나오셔서 나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 23편 이렇게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는 날이 일주일이야. 중간중간 힘든 일이 많았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 사이에 제 인생 전체 중에 5년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설교라고 하기에 그렇고 보고서 같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결국 그 힘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전에 그 찬양이 저한테 너무 의미 컸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세상을 밝히는 작은 꼬마 전도가 되겠다. 이거를 87학번 20살 이때부터 일기를 쓰곤 했었는데 원래 설교 PPT를 제가 파일을 하나 바탕화면에 딱 만들어 놓은 게 한 2달쯤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 넣고 저 얘기 넣고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제에 이르러서 제가 지난번 때 7월 3일부터 제가 새 직장에 근무한다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또 직장을 또 옮겨서 지금은 또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잘리고 한 번 더 잘리고 그리고 바로 다행히 이번에는 실업급여 이런 거 아니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해고되고 7월 13일 날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연달을 시키시는구나. 아니 제가 좀 가까이 될까요? 가까이 계세요. 의뢰왕은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잘 되면 목사님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에서 일어난 일들 목사님은 정말 많이 제 얘기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내요. 하나님 뜻이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이 또 부당한 일을 하는 병원 이런 곳이었겠죠. 그런데 항상 그 병원 일을 떠나서 원래 제가 그 55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고 나서 5년이 하나님과 저를 신앙과 저를 같이 놓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가 잘났다 했고 그런데 제가 다행히 청년기 신앙이 굉장히 강렬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던 청년기 대학교 1학년까지 그랬던 바탕이 있어서 그거 붙들고 그냥 나름 내 몸 안에 교회가 있다는 이유로 내 몸이 성전이라는 또 막 이러고 그러다가 정립을 한 게 최근 5년이에요. 신앙에 대한 정립을. 예전에는 그 푸른 초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이 없었던 세상인데 이 말씀에서 푸른 초원 그 등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어제 좀 다시 찾아보니까 몸을 늘 작은 공간 하나였어도
감사한다는 의미였다고 해요. 지금 지난 55년 중에 5년을 여러분과 함께 했고 남은 45년이 우리에게 다 있을지 100세 기준으로 그 중에 5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루안다로 떠나려다가 발목이 잡혔을 때도 제가 회피하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제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권익보호위원이라는 자리로 혼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국에 그 회원이 저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리치료사 그러면 단적으로 보신 그 물리치료만 생각하시는데 물리치료는 소아마비 지금 없어졌죠? 뇌성마비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제 원래 목표라 3립제어론에 들어갔다가 수련을 좀 하다가 그 종교적인 제7일 안식교하고 제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거기 제가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근무했을지도 몰라요. 옮기고 이런 이직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3립제어론을 포기를 하고 뇌성마비협회에도 자리가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정형물리치료 쪽으로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서는 정형외과 근무하다 보니 찜질, 전기치료, 초음파치료, 충격파치료 이런 거 했던 거고 그런데 병원은 여러분들 호텔 생각하시면 알아요. 5성급 호텔부터 여인숙 그 눈에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데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혜택받는 것은 모든 데가 똑같아요. 내가 호텔에서 잤어도 나라에서 일부를 페이백을 해주고 호텔에다가 여인숙에서 잤어도 내 숙박비 일부를 나라에서 그 사업주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혜택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별하는 거나 뭐 어느 과에 가야 되나 등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녹화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 많이 걸르다가 제가 압축을 한 것이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는 단체에 대한 거와 저의 관계 그게 지난 5년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걸 압축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 중에 함께 꿈꾸는 미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께도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지금 노동조합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회적 기업은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동료님들하고 함께 가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요양원 주간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차리면 그냥 낮에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서 잠깐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책도 보고 놀다가 밥 한 끼 해드리고 차로 모셔다 드리고 표현은 참 쉽죠. 소방시설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화장실이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그런 게 좀 멀고 저는 여기 오면서 첫 무지개 설교를 테이블은 없었지만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연재현 목사님 뭐 여기서 막 잡아 늘려주고 막 이런 걸 했었죠. 이 사회적 기회라는 게 지난 5년간 여러분들 저 매 뒤에서 제가 앉아서 뒷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무엇을 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룰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게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일이 있었으면 근데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직 함께 일하고 우리 교회를 활용하는 지금도 충분히 고양시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일거리, 밥벌이 이런 차원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봉사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길이 막힌 다음에 제가 원래 코로나 발발이 아니었으면 3월 11일자로 출국을 했어야 되는데 2021년 티켓팅에 다 되고 짐을 다 싼 상태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못 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주변에서 누가 그랬어요. 조은이 엄마 때문에 이거 터질 거다. 너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냐.
근데 그 이후에 저한테 다가온 일들이 정말 그랬나 보다 할 정도의 수준으로 몰아닥쳤습니다. 오픈병원에 입사했다가 여기 화정역 부근에 여기 오픈병원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고를 당했고, 그런데 그게 제가 정으로 이어가던 노동운동을 갑자기 아주 큰 원으로도 그리고 혼자였다가 어떤 조직과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늘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던 생활을 하게 돼서 이 해외봉사는 그 이후에 50세 미만까지만 출국해라 이렇게 또 바뀌었었고, 지금은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제가 못 갔지만 5년 늦게 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좀 넓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그동안 한국어 교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취득을 한 건데, 한 2년 정도 수련 기간이나 거쳐서 좀 만숙한 그런 능력이 되는 한국어 교원 자질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면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한 2년에서 5년 이렇게 생각해요. 60세에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얘기 말씀드렸고요. 권리찾기 유니온을 만난 건 제가 해고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고가 돼서 당시에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좀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5인 미만 사업자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직종들에 많이 계시고요. 혹은 사업주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부당역 구제 신청을 시작할 때 저희 아들이 2016년 당시 중3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청년이 곧 되면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만나게 될 이 갑작스러운 해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법적인 체계가 있다라고 제가 그때 부당역 구제 신청을 했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려줬다 생각했는데 그건 5인 이상이었고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치료사는 1급, 2급, 3급이 없어요. 국가고시 자격 하나,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마치면 물리치료 국가 자격증을 받는데, 내가 조선호텔에서 근무하고 여인숙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호텔급에 있다 이른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한 번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공무원 같은 자리예요.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살아왔던 물리치료사의 길과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노선이 뇌성마비 쪽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 정형물리치료 쪽으로 해서 정형외과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배접을 받는 물리치료사로 한 7년 살았었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좀 더 큰 뜻을 품고 캐나다 유학도 다녀오고, 제가 물리치료사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혹은 유학파 1호 이랬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5인 미만이라는 건 경험은 이제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물리치료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교사는 임용고시 보고 학교에 취업하면 그게 교육부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함부로 해고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죠. 뉴스에서 접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러도 교육부라는 데서 시스템적으로 학교를 관리하잖아요. 물리치료사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행위, 찜질을 하나 해줬어요. 800원, 초음파 치료했어요. 1200원, 전기치료했어요. 3960원. 행위수가가 있어요. 제가 손을 대면 그게 행위수가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해서 의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 면허는 건강보험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이상에 근무하면 근로자이고 5인 미만에 근무하면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해고가 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고 연차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병원 중에 16개월 무연차, 9개월 무연차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공부하느라고 그 길을 찾아 들어가서 했던 건데, 그 세월이 여기에 왔던 5년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 20, 30대에는 바닥에 있는 물리조사들을 저도 되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실제 그 바닥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권리찾기 유니온을 만난 건 제가 해고가 돼서 경기지방노동청에 상담을 갔더니 거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노무사님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을 위해 노무 상담을 더 이상 진행하거나 소송을 하실 분은 없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전화를 했더니 수임료를 많이 드리겠다고 해도 이거는 각하된 사건이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2021년 3월 30일자 해고 때 제가 정말 길에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했던 활동들이 한 50여 개 병원의 세무서에 세금 낸 이력을 보면 한 50여 개 병원에 제가 드나들면서 부당함을 밝혀내고 원장하고 싸우고 시정 명령을 제가 개인이 내고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동청 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의료기 망가진 거 사용하는 거, 무자격자가 물리치료하는 거, 청구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 하루 일하면서 그런 걸 밝히면 제가 고발 고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에 의해서 제가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셨던 한상현 씨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민주노총이라는 큰 조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바닥을 들여다보기로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우리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 말고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 중에서 가짜 이런 데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일하자라고 해서 이 조직을 만든 건데 1월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제가 3월에 해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노동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매스컴플레인, 한겨레 신문, 뭐 미디어오늘, MBC, MBN 등등 이런 데 인터뷰를 주선해주고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글을 쓰고 그때 짧게 밴드에 제가 올리긴 했었는데 대단히 큰 물리치료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권리찾기 유니온이 이제까지 130개 정도 소송을 마무리하고 그 농사님이 군대 갔는데 제가 100대 사건 중에 의료인으로 단 한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저 이외에는 없습니다. 취업을 하기 쉽다라는 면도 있지만 사실 자존심 때문에 그다음에 비용 때문에 이게 실직 상태에서 노무소송비 착수금 내고 이기면 성공보수를 또 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 이런 브로셔들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만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조직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 권리찾기 유니온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아요. 정말 우리 30살 먹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조직에 노승엽 국장님이라고 우리 김유미 전도사님과 절친이더라고요. 그분이 조직국을 다 관리하시고요. 28살 된 법무국장이 법리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다 보시고요. 그리고 위원장 현재 정진우 씨, 대의원 몇 명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젊은 청년들이 가는 길이 정말 앞으로 5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되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인 미만은 법률 구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5인 미만 아닌데 5인 미만으로 가장하는 곳에서 해고를 해요. 진짜 순수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직원이 가족처럼 지내고 잘 운영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은 의사가 둘이에요. 간호조무사도 여러 명 있고 물리치료사도 뭐 심지어 10명까지도 있고 그런데 사업장 쪼개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의 직원이 한 사람은 신경외과 소속, 한 사람은 정형외과 소속.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누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막 떼보고 취업하지 않아요. 면접 보고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 예정 통보서라는 걸 받아보면
그러면은 부당이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매너물이 5일 미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봐. 이게 대표적으로 병원은 인원수가 많고 의원급이다 하면 5인 미만이 있고 5인 이상이 있는데 그 경계 숫자가 5명이다 그러면 대부분 가짜. 참 조심스럽지만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가족, 부인, 형 이런 사람들 등재해 놓고 상시 근로자 수 그러니까 주 몇 시간 이하 그걸 노려서 오전 오후 파트로 나누고 4대 보험을 안 주면 직원이 아닌 거예요.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직원 수를 떼보면 실제 인원은 8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했었죠. 9개월. 거기도 가짜 5인 미만이었는데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고 의료법 고발 관련 일만 걸리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 가짜 5인 미만인지를 밝혀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저 때는 제가 자비로 다 처리를 했었고요. 제가 처음 하고 이럴 때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일궈놓은 성과 이런 게 잠깐 2019년에 지금 창립 발기인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연역의 시작인데 이 조직에서 하는 활동 중에 제가 처음으로 낀 거는 2021년 5인 미만 제외 공휴일법 헌법 소원에 제가 대표로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를 했고요. 모든 일들을 다 제가 하진 않았고 이 과정 중에서 이번에 상호금융 오븐투 재단의 후원이 물론 여기 일하시는 상근자들의 노력과 위원장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분투라는 말은 아시죠? 아프리카 반토족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와 너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상호금융 오븐투 재단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이 기금들을 모아서 권리찾기 의료는 사실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거고요. 전태일 재단 이런 데에 기금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호금융 오븐투 재단에 후원 50만 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노무소송의 첫 물리치료사 수혜자가 됐어요. 그래서 11일자 해고 그거 이후에 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엊그제 경기도 물리치료사 회하고 권리찾기 의원이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후원이나 이런 공식 활동을 제가 이제까지 점점으로 해오고 개인이 했던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채널로 혜택도 받고 연대하는 활동으로 이제 8월 2일날 시작을 하는데 권리찾기 의원회에서 말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브로셔 갖다 놔도 찾아보시면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사업장의 취업비스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5인 미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 저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맨날 잘려? 전 잘린 게 아니고요. 해고되는데 해고에 맞선 게 저밖에 없는 거고 저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활동. 이른바. 그냥 다시 취업하면 되는데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제가 그만둔 자리는 다음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그 의사가 다시 그러지를 못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 나오니까 이게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당해주고 그 다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물리치료사는 9만여 명입니다. 9만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활동을 하는데 취업이 너무 잘 되고 부모님께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들, 딸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처자식에게 그러고 싶고 그래서 그냥 바로 취업하거나 실업급여 받거나 이제 이렇게 이런 데를 선택을 하려고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 부당이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어서 제가 기금이 있는데 아무도 안 하네, 아무도 신고를 안 하네 그랬는데 턱 제가 또 잘린 거예요. 내가 그럼 위로가 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목사님과 몇몇 분들께 제가 아니 이거 너무 잘 된 건데 이 기금을 어떻게 쓰고 물리주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잘린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잘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농소송을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여기 권리찾기위원회 인원은 상당 인원은 작고 그런데 내가 전체일 재단하고 연대 협약하고 혈박공제에 가입해서 최근에 녹색병원 아시잖아요. 예전에 87년도 원진날 이혼 산재 이후에 생겨서 지금 녹색병원에서 같이 물리치료사보다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권리찾기위원회하고 연대한 마루 노동자, 우리 집 앉아있는 마루 시공하시는 분들 직종 코드도 없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녹색병원에서 지원을 받기로 거는 인당 의료비 500만 원까지 혹은 산지에서 감안해주지 않는 이런 모든 부분에 녹색병원에서 책임져 주기로 대단한 특혜죠. 이런 것들을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해내고 있어요. 젊은이 두 분. 그래서 그분들을 후원하는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나 여기 갖다 놓지는 못하지만 10,000원에서 얼마 이상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면 단순히 저를 보지 마시고 부당이고 소송하는 사람 50만 원 도와준다 이게 아니고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이 겪었을 때 대응하지 못한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내 친구, 제가 아들에게 늘 그래요. 네 친구 해고당하면 먼저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그 사업자 규모를 보자.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지나갔는데 처음에 2019년에 시작을 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우리가 파헤치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종까지 갔냐면 백화점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애니카, 우리가 학원 강사 이런 직업들 상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 하청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나운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 120개 직종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자영업식 사업자 본인이 내고 1인 출판사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데 소속된 한 사람의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 이런 데 모든 것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노리고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권리찾기위원회에서 하는 많은 정말 뱉는 용어들이 저랑 다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숫자고 그리고 가짜라는 말에 저는 몸이 내가 흥분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뜯을만 하잖아요. 음식도 딱 보면 군침이 딱 돌아야 되듯이 가짜 5라는 숫자에 제가 주목을 한 거고 우리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번 병원을 뒤집고 나오면 이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요. 건강보험료 내시는데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진료받지도 않은 물리치료 수가가 막 청구가 돼서 나라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는 것만 4,5천원 내고 나오시죠.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뒤에서 수가 부풀리게 할 수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7월 11일자로 해고된 병원이 그거를 물리치료사의 제게 이 청구 입력권을 마치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주고 그거를 시킨 거예요. 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고 처방으로 입력하는 거. 근데 그게 3,760원이었지만 100명이면 1,000명이면 그 병원 20년이면 오픈한 지 2달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신병원에 자복하고 2달치 벌금 내고 똑바로 가시자 그랬더니 말씀은 오르나 우리하고 함께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기가 창피하니까. 저 내보내고 자기가 그렇게 했지 않던 의사들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말씀은 다 옳은데 고마운데 같이 하기는 어렵다. 너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고 본인이
겪었겠지만 4년차들 데리고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리치료사나 의사는 둘 다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을 자기가 인정하는 게 싫어서 저를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계약서도 물리치료사는 대부분 없어요. 근로계약서 써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근로계약서 전에 해고 통보서가 있었고 이랬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에 몸담고 보니까 그 직종들이 다 같아요. 아나운서, 발레리나, 무용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사, 공무원 뭐 등등 공부 열심히 해서 해라 라고 했던 거 말고 아이가 창의력이 뛰어나서 찾아서 길을 갔는데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차별폐지법 촉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빨간 날 쉬지 못하는 노동조 행사부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3.3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입사를 했는데 4대 보험을 제가 입사했을 때 남편이 건강보험을 제 거를 회사에 있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4대 보험 필요 없고 국민연금도 뭐 저 혜택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업자로 흡수를 해요. 3.3% 소득세만 내는 거로. 청년들 그렇게 정말 많이 일합니다. 부모님한테 건강보험 돼 있으니까 건강보험 안 해도 되고 뭐 저희 세대는 국민연금 못 받는 데네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없이 그리고 잘리면 갈 곳 많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에 고용보험이라고 혜택을 다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 사업소득세만 내고 직장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하고 또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권리찾기위원회에서 정당함과 부당함을 가려서 소송을 같이 하고 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축구 유소년 감독도 있고요. 프로스포츠 분야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뒷돈이 많이 오가는 것이고 이런데 실제 고용 안정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종이나 뭐 이런 부분은 권리찾기위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 중에 작은 참여로 제가 몸 담다가 이번에 경기도회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도 저렇게 반가워하진 않아요. 9만 명 중에 경기도가 15,000명인데 34%가 5인 미만이거든요. 협회 15,000명 등록된 사람들이 회비를 내는데 밴드라는 데 있는 사람들이 한 5,000명 돼요. 그럼 10,000명이 어디 있느냐? 50세 이후 밴드 이런 거 잘 모르고 5인 미만 이런 데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혼자 일하고 둘이 일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 근무, 일주일 근무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해서 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조금 이런 조직과 연대를 했으니까 그 활동은 이제 잠시 접어도 될 것 같고 지난달에도 인천에 가서 또 하루 활동을 하면서 또 비급여 부분 적발을 하고 이랬는데 좀 힘들다 이거보다는 좀 지혜롭게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느라 동역에 와서 어떤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차 한잔 나누거나 제 얘기를 나누기가 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게 공부도 그랬고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그런 일들. 그 사이에 제가 지난주에 아들이 제대를 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일요일날 제대인데 태풍 때문에 못 나오고 민간인 신분으로 그 백령도 수색중대에서 갇혀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식한밥을 두끼 얻어먹고 다음날 배를 타고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골고루 연단을 시키셔서 그때가 이 어머니 협약식 때문에 뭐 준비를 좀 했어야겠는데 아들이 나오면 제가 좀 들뜨잖아요. 근데 서류를 조금 못 만들었었어요. 아들이 못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걸 다 완료를 하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엎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너무 뛸 때 어깨 눌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골고루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제가 동역에 오지 않았으면 주일날 시간이나 그런 일을 하나하나 겪을 때 조금 더 많은 술을 마셨고 방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일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함께 가야 할 길을 많이 생각하고 제 물리치료사라는 면허증으로 할 수 있는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쓰임새가 됐으면 좋겠고요. 녹색병원 일이나 우리 전태일재단 후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녹색병원은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을 추진을 2023년에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해서 지금 녹색병원이 아니라 이제 전태일 의료센터가 될 거고요. 여기는 직원 여기 병원에서 커버하는 거는 이제 직종 코드도 없는 마루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인권치유센터, 의료보건센터 이런 거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알려드렸는데 규모가 300병상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일군 그 종합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 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이런 비전을 보고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하나 만들었지만 이제 전북, 전남 이런데 하나씩 MOU를 맺고 저 하나이지만 2명만 되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두려워하고 잘릴까봐 노조 가입하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고 한 사람만 더 찾아내서 저 이외에 2사람이 되면 3인이 되면 노동조합 설립하고 저는 발을 빼고 싶어요. 이 길을 그동안 부단히 10년 해왔는데 노동조합을 꿈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 제 해고사를 따져보니까 그 우슈만의 의미가 되게 큰지 작은지 이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만들었다가 한 줄 넣은 건데요. 2016년 1차 때 개인 비용 150만 원 더하기 이기면 성공보수라는 거 20%를 노무사님에게 다시 줘야 돼요. 미취업 상태면 굉장히 힘들죠. 자비로 했고 근데 2018년에 제가 동력교회에 왔어요. 2016년에 김경윤 집사님 만나서 놀다가 교회 온 거고 제 직업이 뭔지 지난주에 묻는 분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집사님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자면 저는 김경윤 집사님 소개로 2018년에 왔고 그 이후에 3번의 소송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손길로 눈길로 많은 도움이 되주셨고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우리 저를 붙들어준 하나님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는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세무조사권, 세금을 낸 것만 50여 개고 실제로는 한 100군데 이상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데 이번 병원은 원장님이 제 팔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2분께 여쭤봤어요. 이게 실수일까 의도일까 그랬더니 100% 의도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피할 새도 없이 너무 그냥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에게 난관으로 부딪혔는데 근로기준법하고 쟁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장내 선의로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가는 길이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끔하게 혼을 내줄까 제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피하자. 어떻게 맨살을 드러내지 말자. 어떻게 근데 15년 근무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습관이래요. 그런데
오래 다니라고만 격려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오래 다니라고. 저 오래 못 다닐 수 있습니다. 안 다닐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실업 상태에서 직장이 안 얻어지니까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정말 어떡하냐고, 저도 끝난 것 같다고, 물리치료사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블랙리스트 막 이러니까. 근데 저한테 오라고 전화하신 분한테 제가 또 간 거예요. 제 지갑에 카드에 15,000 몇백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갔더니 일주일 만에 나를 자르면서 일주일치 월급을 주니까 갑자기 또 한 달 살 돈이 쓱 들어온 거예요. 살 길을 길게 제가 이렇게 주신다니까. 제가 그때 다음 달 월급 때까지 내가 얼마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해고를 해도요 바로 줄 필요는 없어요. 30일 이내 주면 되고 뭐 15일 이내. 근데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했는데 또 해고당할 수 있고요. 또 이직할 수 있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그 덕택에 제가 어리광처럼 어떡해요 이러는데, 그거 없었던 세월에 비해서 지난 5년은 너무 힘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앞에 것들, 사회적 격 말씀드렸던 부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많아서 사회적 격 지금 대단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야.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고, 나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동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5년 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환갑에 아프리카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또 막으시면 또 못 가고 중간에 또 가라 하시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작했던 일의 어떤 끝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지금 뭐 물리치료사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정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각자 너무 아는 부분이 많아서요. 뭐 한의원을 가시든 뭐 하시든 제가 관여할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믿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육신들 다 고단하고 우리 상황상 끝내면서 약간 좀 멍한 상태에 있었죠. 저는 그런 일들에 이 일 이외에 하나하나 참여할 수 있었던 그 루트가 동력이에요. 조금 더 저를 폭넓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이런 부분.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제가 붙들고 삽니다. 그 중에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를 보호하신 하나님, 제가 동력에 와서 다시 만나고 삶 속에 같이 하게 된 거 감사드리고, 오늘 무지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맨날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뭐 이런 상태, 또 잘리고 이런 사람, 사실은 노동활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었다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 권익보호운동가라고 제가 저를 불러요. 우리나라 아직 저 하나이고 2명 3명 돼서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노조가 제발 60년 넘는 역사 끝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말씀, 그리고 정찬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그 느낌과 그 음성들을 잘 내면화시키시면서 다 함께 침묵하고